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지? 자식들 다 키워놨고 부모님도 모셨고 회사도 다녔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65이 넘어서도 새벽에 일어나 작업복 입고 나가야 하는 이 현실이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억울하고 서럽고 그냥 지쳐버릴 것 같다는 생각. 아마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그 마음 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숫자로, 실제 사례로, 그리고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이야기로 지금 대한민국 50대, 60대, 70대가 왜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해법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진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도 노후가 불안한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홀로 눈을 떴을 때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진 적 없으십니까? 평생을 정말 뼈 빠지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늙어가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얼마 남지 않은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말입니다. 이달에 또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어쩔 수 없이 카드론 돌려막기를 해야만 겨우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비참한 느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살았길래 내 노후가 이렇게 된 걸까?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60대, 70대의 삶이 맞나 싶은 그 먹먹한 감정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솔직하고 뼈아픈, 하지만 우리 세대라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건네자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게 결코 여러분 개개인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와 현실을 통해 명백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생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까지 전부 쏟아내겠습니다. 이 영상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의 노후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마처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가슴이 턱 막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 앞 글자를 따서 마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 하나에 우리 50대, 60대 분들의 억울하고 고단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자식된 당연한 도리라 여기며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요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었고, 동시에 내 자식들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겠다고 대학 보내고 학원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내 영혼과 뼈를 깎아 모든 것을 쥐어짜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지금, 나를 챙겨줄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길 한복판에서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펑펑 치고 싶은 심정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침묵만을 강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살아. 내 노후 준비를 못한 건 내가 평소에 재테크를 못한 탓이라며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기계처럼, 소처럼 일만 한 우리가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덜덜 떨어야 하는 이 상황은 결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기형적인 사회 구조가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짐을 동시에 떠안아야 했던 시대의 비극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정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에서 69세 사이 어르신들의 고용률이 무려 5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은퇴를 하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히 쉬어야 할 나이에 10명 중 거의 6명이 여전히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이 26%입니다. 우리가 딱 2배가 넘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일본과 공동 1위라고는 하지만 튼튼한 연금 인프라나 사회적 복지 혜택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황혼 노동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세대가 유독 워커홀릭이라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70이 다 된 나이에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장 생존해야 하니까요. 일을 멈추는 그 순간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이 없고 고혈압 당뇨약을 탈 돈이 없고 밀린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이 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 톱니바퀴처럼 일했는데 노후에 단 며칠이라도 마음 편히 쉴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또다시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는 이 현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내 친구, 내 이웃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60대 초반 김씨 아저씨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작은 중소기업에서 정말 성실하게 하루도 결근 없이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50대 후반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반강제로 명예퇴직을 당하셨죠. 손에 쥔 퇴직금을 보며 처음엔 남들처럼 작은 치킨집이나 동네 카페라도 차려볼까 고민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머니가 덜컥 치매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비용으로 처음에는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몇 달 뒤에는 80만 원씩 숨가쁘게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3년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평생 모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부모를 좀 도울까요? 30살 된 아들은 끝없는 취업난에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져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고, 딸은 결혼은 했지만 치솟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며 오히려 친정의 손을 벌리기 일쑤입니다. 부모를 도울 형편이 전혀 못 되는 겁니다. 결국 김 씨 아저씨는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 편의점 야간 알바, 주차장 관리직을 전전하며 30 넘은 아들의 밥값과 본인 내외의 생활비, 그리고 밀린 대출 이자를 벌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김 씨 아저씨의 사례가 아주 특별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겪는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0, 60세대가 짊어진 구조적인 부양의 늪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부모 요양비 대고 자식 취업과 결혼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을 통째로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자,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달에도 카드론을 쓰셨습니까?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초 기준으로 전업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 중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6%,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달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려 60%가 훌쩍 넘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카드론의 주 고객층은 40대였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50, 60세대가 카드론의 최대 이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연체 비중입니다. 전체 연체액 중 50대가 32%, 60대 이상이 27.1%를 차지합니다. 이건 역시 합치면 거의 60%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금융권 은행 대출도 아니고 이자율이 무려 15%에서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카드론을 어르신들이 왜 쓰겠습니까?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은 끊겼고 집담보대출은 꽉 차서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고 당장 식비나 관리비, 병원비는 필요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며 손을 대는 겁니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달 빚을 내서 저번 달 이자를 갚는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의 무서운 굴레에 빠지고 맙니다. 원금은 1원도 줄지 않는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어느 60대 어머님은 뉴스 인터뷰에서 모자이크를 한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큰 자식 생활비 보태주고 시부모님 요양병원 비용 데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카드론에 손을 댔다. 남편과 나 둘 다 몸은 늙어가는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개인의 낭비벽 때문이 아닙니다. 부양이라는 거대한 짐이 사람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생을 일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난해야만 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연금제도의 미성숙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달합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거리를 걷는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된 것이 1988년입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은 그 이전에 이미 사회에 나와 가정을 꾸리고 밥벌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제도 자체가 늦게 생겼으니 당연히 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20년에서 30년을 꼬박 부어야 그나마 생활비 보탬이 될까 말까 한데 10년 남짓 혹은 그 이하로 부은 연금으로는 한 달에 고작 30에서 50만 원, 정말 많아봐야 70에서 80만 원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돈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10몇만 원, 휴대전화 요금,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나면 지갑에는 만원짜리 몇 장 남지 않습니다. 국가가 한강의 기적과 경제성장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할 때 우리 세대는 휴일도 없이 야근하며 희생만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늙고 은퇴할 시기가 되니 그에 걸맞은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처절하게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여성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현재 60대 70 여성분들의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젊은 시절 남편이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시부모님 대소변 받아내며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고 훌륭한 미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경력 단절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급 가사 노동을 평생 강요받은 셈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정을 지켰건만 만약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순간 여성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본인 이름으로 된 국민연금은 아예 한 푼도 없거나 기초연금 30만 원 남짓이 소득의 전부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압도적 다수가 남성보다 기대 수명이 긴 여성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혹합니다. 한겨울에 전기세와 가스비가 무서워 냉방에서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버티고 당뇨와 혈압 약값이 아까워 하루 한 끼를 찬밥에 김치 쪼가리 하나로 때우시는 할머니들이 전국 골목골목에 널려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불태워 희생했는데 사회에서는 단 한 번도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결국 가장 취약하고 불쌍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 여성 고령층의 현실. 생각할수록 너무나 뼈아프고 잔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돈이 없으니 살기 위해 재취업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50대 중후반만 넘어가도 어지간한 번듯한 직장에서는 이력서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며 면접의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 건물 청소, 주차장 관리, 식당 주방 보조 같은 고된 단순 노무직이 전부입니다. 이런 일자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약 기간이 고작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팔이 목숨처럼 툭하면 해고당하기 일쑤고 최저임금조차 꼼수로 깎이면서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먼지를 마시며 일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며 자랑스레 떠들어대지만 그 실상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하루에 2~3시간씩 공원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앞에서 노란 깃발을 들고 교통 지도를 하는 초단기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일로 한 달 꼬박 일해서 손에 쥐는 돈은 27만 원에서 30만 원 남짓입니다. 여러분, 이걸 과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푼돈이라도 벌어보자고 나오는 어르신들의 절박함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더욱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의 시선, 바로 노인 혐오입니다.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댓글 창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젊은 익명의 네티즌들이 뱉어내는 혐오성 발언이 난무합니다. 노인들이 좀비처럼 일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 지하철 경로우대 때문에 적자가 나니 당장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해라. 심지어 틀딱들은 사회의 짐이다라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멸시와 조롱이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눈부신 경제 발전, 주말이면 해외여행을 가고 맛집을 탐방하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새벽 5시에 눈을 비비며 공장으로 출근하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쇳덩이를 만지며 청춘을 바친 대가 아닙니까? 그 헌신과 공로를 기려주고 감사하기는커녕 시대에 뒤떨어진 짐짝 취급을 하며 혐오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극심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멸시,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서먹해진 단절이 한꺼번에 겹치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무려 37.9명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수년째 이 참담한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중 37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한민국 어디선가 수많은 어르신이 홀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요? 통장엔 10,000원 한 장 없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병원 갈 돈은 없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어 봐야 내 새끼들에게 짐만 될 뿐이다라는 뼈저린 고립감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철저히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이 지독한 고통의 굴레가 끝난다고 체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절망감과 우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두 손 모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 당신이 못나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독하게 이기적인 사회 구조와 연금 제도의 결함이 우리 세대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절대 혼자 속으로 사기고 앓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살 길이 열립니다. 수문의 시간 언제든 열려있는 자살예방상담 전화 109번. 지금 당장 기억해 두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생면부지의 남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60년, 70년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고 가치 있습니다. 자, 분노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함은 가슴 깊이 새겨두되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아주 현실적인 살기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현실 해법 첫 번째, 바로 일자리와 AI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내일 모레가 칠순인데 눈도 침침한 내 나이에 무슨 놈의 인공지능이고 디지털을 새로 배우라는 거냐라며 손살에 치지 마십시오. 요즘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서 면접관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시니어는 과거 30년의 현장 경험에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아주 조금 다룰 줄 아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챗GPT 같은 AI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말로 질문해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줄 아는 정도. 엑셀이나 문서 작업에 AI의 도움을 받아 업무 속도를 조금 높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60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직 면접을 볼 때 나는 스마트폰 앱으로 근무 일지도 작성할 줄 알고 문제 생기면 AI로 검색해 매뉴얼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르신과 나는 기계는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분 중 누구를 뽑겠습니까? 그럼 그 어려운 걸 대체 어디서 배우느냐?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존재조차 모르시는 시니어 분들이 태반입니다. 50대, 60대도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비용의 최대 80%,
많게는 수백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의 컴퓨터 학원에 가서 스마트폰 활용법, 기초 AI 활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바리스타, 도배,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등 재취업에 직결되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고령자 인재은행이라는 곳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5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만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해주고 취업 상담부터 이력서 쓰는 법까지 전부 무료로 도와줍니다. 몰라서 평생 손해보고 사는 정부 지원 제도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열어 내일 배움 카드를 검색하시고 근처 고령자 인재은행에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내 의지로 문을 두드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무너져가는 내 노후를 멱살 잡고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해법입니다. 어쩌면 오늘 드리는 말씀 중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 하지만 절대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뼈아픈 결단입니다. 바로 자식과의 재정적 거리두기입니다. 머리 굵어진 다 큰 성인 자녀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칼로 무 자르듯 끊어내셔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30이 넘도록 취업 못한 아들 용돈 대주고 결혼해서 집 산다는 딸에게 일어 2억씩 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주거나 심지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빚까지 내서 보태주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새끼 기죽고 사는 건 도저히 못 보겠다는 그 마음,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 타면 승무원들이 비상시 산소 마스크 착용법을 설명하죠. 그때 반드시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우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숨을 못 쉬어 쓰러지면 아이도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 문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노후의 숨통이 먼저 트여야 자식도 돕고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노후 대비를 포기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퍼주어 결국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나중에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그 무거운 부양의 짐은 고스란히 다시 내 자식의 어깨 위로 짓눌리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눈을 맞추며 솔직하게 현재 부모의 재정 상태를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 통장에 남은 돈이 이게 전부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 앞으로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섭섭해할까봐 속으로만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말을 안 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아직도 돈이 넉넉한 줄 압니다. 그리고 만약 앞서 말씀드린 카드론의 늪에 이미 발을 들여 연체의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자식 챙기느라 내 빚이 늘어난 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당장 신분증을 챙겨 서민금융진흥원 센터나 주거래,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20%짜리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이걸 정부가 지원하는 에살론이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무조건 매달리고 상담받아야 합니다. 이자율만 20%에서 5%대로 낮춰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 단위로 줄어들고 지옥 같던 생활에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살 길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세 번째, 돈이 없는 것보다 어쩌면 사람을 더 빨리 그리고 비참하게 죽이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좋든 싫든 사람들과 부대끼고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눴지만 퇴직하고 현업에서 물러나는 순간 수십 년 맺어온 인간관계의 90%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자식들은 제 살기 바빠 연락 한 통 없고 나이 든 친구들은 아프거나 멀리 이사가서 만나기 힘들고 결국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만 틀어놓은 채 단 한마디의 말도 밖으로 뱉지 않고 멍하니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 고립 상태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뇌와 심장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을 넘어 치매를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서서히 나 자신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돈이 안 들어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많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 가까운 도서관, 주민센터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뻔질나게 드나드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만 들어가도 거주지 주변의 50, 60, 70 연령대에 맞춘 등산 모임, 걷기 모임, 독서 모임이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곳에 나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로 떠들고 크게 소리내어 웃으십시오. 그 사람들과 맺는 얕지만 꾸준한 관계망이 비싼 요양병원이나 수십만 원짜리 수입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득효 보약입니다. 내가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여전히 속해 있다는 소속감, 그것이 노년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100배, 1000배 더 수익률이 높은 궁극의 투자는 바로 내 육체의 건강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 한 군데가 고장 나 덜컥 수술이라도 하게 되고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억척스럽게 모아둔 피 같은 노후, 자금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병원비와 간병비로 연기처럼 증발해버립니다. 노후 파산의 가장 흔하고 무서운 원인이 바로 중증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곧 돈을 버는 일입니다. 국가에서 2년마다 모든 국민에게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 그리고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암검진, 절대로 귀찮다. 혹시 병이라도 발견되면 무서우니까 안 갈래라며 미루거나 넘기지 마시고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건강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떼어내면 몇만 원이면 끝날 일이 5년 뒤에 말기암으로 터지면 집을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됩니다. 큰돈 들여 헬스장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운동화 끈을 질끈 묶고 집 앞 공원이나 동네를 하루 30분씩 규칙적으로 걷는 것, 찌개나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덜 짜게 먹는 것, 생각날 때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 돈 한 푼 안 드는 이 소소하고 뻔한 일상적인 습관들이야말로 노후의 거대한 의료비 폭탄과 파산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방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불안하고 억울한 현실, 늙어서도 쉴 수 없는 이 고통은 분명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시대와 사회 구조 탓이 맞습니다. 마음껏 억울해하고 화를 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 탓만 하며 방구석에 주저앉아 남은 20년의 삶을 포기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울함은 가슴 깊은 곳에 훈장처럼 새기되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부터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가 무엇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동네 주민센터에 복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전화를 걸어보고 당장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를 힘차게 걸으며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 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첫걸음 하나가 흔들리고 위태로운 여러분의 노후를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눈부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